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성장합니다. 국제관계 전문가들에게 들어보는 세계 정세와 한반도, 수준 높은 통일 지식으로 통일 공감을 업그레이드할 통일 지식 레벨업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2024년 국제사회를 뜨겁게 달군 충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란, 이스라엘의 충돌이죠. 심각한 문제, 민감한 문제를 우리가 이야기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우리 또 박현도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이란과 이스라엘이 사상 최초 직접 충돌을 했습니다. 교수님,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직접 공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가요? 그렇죠.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적이 없습니다. 네. 항상 말 그대로 그림자 전쟁을 해왔죠. 그동안에 이란이 가지고 왔던 대이스라엘 정책은 쉽게 말하면 전략적 인내예요. 네. 그러니까 큰 목표는 있는데 큰 목표를 위해서 지금 조금만이라도 맞는 거는 참겠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야, 이란 저렇게 맞고도 가만히 있나 했을 때도 계속 참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참지 않은 거죠. 전략적 인내를 벌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미국과 유럽 연합이 이제 직접적으로 규탄에 나선 건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란은 좀 억울할 거예요. 이란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이스라엘에 미사일이나 이런 거 날린 건 아니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직접적인 원인은 이스라엘이 이란의 영사관을 공격했어요. 근데 왜 본토 공격이 아니라 영사관을 그럼 공격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영사관이라는 곳은 치외복권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리아에 있는 이란 영사관이지만 그 이란 영사관에 시리아가 함부로 진입하기 못하는 거거든요. 그 이란의 주권을 보호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거는 도저히 못 참겠다 하고 이란이 발끈하고 나선 건데요. 네. 그런데 이스라엘은 왜 또 그럼 이란을 때렸느냐? 여기에 또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그 네.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4월 1일에 때렸거든요. 네. 근데 3월 31일에 이라크에 있는 이슬람 저항군 세력에서 갈릴리 지역을 폭격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드론을 날려서 공격을 했고 거기에서 이라크 저항군의 주장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군사 시설을 무력화시켰다. 이게 3월 31일 연타로 이었었던 일이고요. 네. 그리고 4월 1일에 또 이라크 이슬람 저항군이 드론을 날려서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에 있는 항구 도시인 에일라트에 이스라엘 해군 기지를 공격을 했어요. 네.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아니 이라크가 때렸는데 왜 그거를 그러면 이라크를 때리지? 왜 이란의 영사관을 때리지? 이런 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럼 이란의 영사관을 때렸을까요, 그럼요? 그래, 그게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라크 저항군이 그냥 혼자 한 게 아니다. 배경이 있을 것이다. 그 배경에 이란이 있다. 이란이 있어서 이란이 이쪽 이라크 저항군에다가도 돈을 주고 헤즈볼라에도 돈을 주고 히티에다도 돈을 주고 무기를 줘서 이란 대신 공격한 거라고 본 거고요. 네. 그리고 이스라엘이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한 것은 이란은 영사관이라고 그러지만 이거 사실 영사관 아니다. 영사관인데 군인들이 가득하다. 군인들이 있고 혁명수비대 사령관이 있고 그리고 이 이란 영사관이 말이 영사관이지 영사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군사 작전을 하는 곳이고 거기에서 이란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위해서 이란 쪽에서 무기를 들여와서 이곳에서 레바논 헤즈볼라로 무기와 돈이 가는 그러한 거점이다. 중간 거점 지역이다. 네, 거점 지역이고 이게 사령부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는 영사관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때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만약에 이제 이란이 이스라엘을 직접 공격한다? 에이, 설마 그러면 이른바 3차 대전으로 확전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직접 공격을 했습니다. 네, 그만큼 화가 난 건가요? 그렇죠. 근데 바로 공격하지 않았어요. 네. 계속적으로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공격을 좀 안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 가지 해결책을 제시를 했어요. 근데 네. 미국이 뭐라고 그랬냐면 야, 우리가 맞았는데 보복을 하지 않을 테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가자지구 공격하는 걸 멈춰라. 네. 예, 가자지구 공격을 멈추고 철수하면 우리 공격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미국이 그 말을 이스라엘에 전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잠시 가자 지역에서 이스라엘군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란 말이 먹혀 들어가는구나 효과가 있구나. 했는데
군인만 살짝 빼고 공격은 계속 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조건이 안 된 거죠. 네. 또 그래도 좀 한 번 더 쉬어가기 위해서 네. 적어도 여러 국가들이 이스라엘의 이란 영사관 공격을 규탄해 주길 바랬어요. 그런데 이란이 그걸 원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뭐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이 잘못했다고 얘기를 안 해요. 네. 예, 그러니까 이란이 이번에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유엔 헌장 51조에 보면은요 자위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유엔 헌장 자위권을 발동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예요. 근데 일단은 뭐 외신을 통해서 들어봤을 경우에 이제 이란의 그런 그 공습이 뭐 큰 효과는 보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았잖아요, 이스라엘이요. 네. 보복을 했나요? 그런데요, 사실은 그 부분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란 쪽 얘기로는 이란에 공식적으로 얘기하진 않아요. 근데 이란 언론 쪽에서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의 핵 시설 있지 않습니까? 핵 시설 주변에 군사 기지가 있어요. 네. 공군 기지. 특히 이란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 공군 기지에서 네바틴 공군 기지에서 네. F-35가 떠서 이란 영사관을 때렸다. 네. 그래서 거기를 공격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 44명의 사망자가 나왔다고 얘기를 해요. 네. 이란 쪽에서는. 네. 그런데 이스라엘은 전혀 피해가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란 쪽에다 물어보면 이란 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확인해 줄 때까지는 우리도 확인해 주지 않겠다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 말씀만 들어도 약간 살얼음 판을 정말 아슬아슬하게 걷고 있는 상황 같이 보이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왜 가지고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동이 왜 이렇게 위험한 건가요? 최강국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 이란이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그렇죠. 네, 그럼 이스라엘은 당연히 강한 나라고요. 이스라엘은 우리는 핵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는 않지만 주변 국가들은 다 이스라엘이 핵을 갖고 있는 거 알아요. 암묵적 동의. 네, 암묵적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핵을 쓰면은 이 두 강대국이 부딪히면은 중동은 완전히 쑥밭이 되죠. 그런데 이쪽 지역이 아시다시피 세계에서 석유가 가장 많은 지역이잖아요. 도미노 현상으로 전 세계에 이제 일파만파 피해가 그렇죠. 번지겠죠. 그러니까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면 중간에 낀 아랍 국가들도 피해가 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이란과 이스라엘의 국지전이 아니라 미국이 개입할 수밖에 없고 미국이 개입하면 또 이란을 편여드는 소련과 러시아와 중국도 개입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 3차 전쟁까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3차 전쟁 가기 전에 이미 이 아랍 국가들의 석유 시설이 유전 시설이 마비가 되면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경제 올스탑이죠. 우리 썬킨 선생님하고 저하고 이 방송 못 합니다. 이거 다 불 다 꺼지죠. 조명 다 꺼져야 예, 되고. 암흑이죠, 암흑. 현재까지는 그럼 확전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이런 군사 충돌만으로도 약간 주변과 국제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나요? 영향을 미치죠. 사실은 이란이 공격을 하니까 이번에 사건에서 이스라엘이 받은 충격이 큰 게 사실 이스라엘의 본토에 미사일이 날라왔다. 이거는 1991년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가 스커드 미사일 날리는 일이 처음이거든요. 그리고 스커드 미사일보다 훨씬 많은 무려 350기의 폭격 물체가 날라와서 이스라엘을 때렸으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충격이고요. 그리고 이란이 그동안 한 번도 보이지 않던 모습을 보여주는 걸로 봤을 때 이스라엘도 내심 굉장히 긴장을 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뭐 겁박을 하면은 약간 꼬리를 내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진짜로 실질적으로 공격을 하네. 정책을 좀 바꿔야 되겠구나라고 약간 수정이 있었을 거겠죠. 네, 그러니까 이란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전략적 인내였었는데 네. 이제는 우리가 이스라엘을 대하는 새로운 방정식을 찾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공격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이런 공격이 이스라엘이 도발하면 도발할수록 우리는 또 할 수밖에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타겟 군사시설만 공격을 했지만은 조금 더 상황이 악화되면은 이쪽으로 날아갈 것을 텔라비브 등등등 도심 지역으로 날릴 가능성도 있다라는 경고 차원이었겠죠. 네, 그러니까 이란은 지금 충분하게 뭘 보여줬냐면 미사일을 쏘아서 수도까지 다 때릴 수 있다는 걸 다 보여줬어요. 거리상으로요. 예, 텔아비브라든지 그다음에 해군 시설인 하이파라든지 뭐 에일라트라든지 다 때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란의 중장거리 미사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그것 때문에 아랍 국가들도 굉장히 이란을 두려워하는데 그거를 한꺼번에 쏴서 이스라엘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지금 자신하고 있는 거죠.
말씀만 들어도 정말 무섭습니다. 지금 우리가 외신에서 두 나라가 충돌했네 이 정도가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란과 이스라엘의 문제뿐만 아니라 뒷 배경에 누가 있냐? 당연히 이제 이스라엘 뒤에는 미국이 있고 이란 뒤에는 러시아와 중국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 문제가 한반도에 어떤 얘기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 또 최고의 중동 전문가 박현두 교수님을 모시고 다음 시간에 한번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이야기를 해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통일지식 레벨업은 다음 시간에도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